안녕하세요. 9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케팅에 대해서 하다가 말았죠. 우리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은 마케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 그랬죠? 이거 있죠. 소비자, 고객이란 개념이 경영활동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고객의 욕구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그 고객의 욕구나 니즈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표 활동을 통해서, 그죠? 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이 네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의 욕구나 니즈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프로덕트하고 프라이스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죠. 그죠? 그리고 마케팅이 왜 중요하냐가 이제 뭐 그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일상 생활에서, 기업 조직 내에서,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소비자에 대한 역할, 그러니까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그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효용성을 창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형태적, 시간적, 공간적, 소유 효용, 이러한 효용을 창출해서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어떠한 그 자기가 지불하는 그러한 금액 이상의 어떤 효용성이 창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의 그 발전 개념을 이제 5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생산 컨셉, 제품 컨셉, 일단 판매 컨셉, 마케팅 컨셉, 그다음 사회적 마케팅 컨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봐서 2단계까지 생산, 제품, 판매 이 컨셉은 물건을 만든 다음에 고객한테 넘겨주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제품을 만들 때 고객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일단 만들어 놓고 물건을 팔자라는 개념이었고, 요 마케팅 개념부터, 마케팅 컨셉, 사회적 마케팅 컨셉부터 물건을 만들기 전에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듦으로 인해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마케팅 컨셉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사회적 마케팅 컨셉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자체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든 활동을 우리가 사회적 마케팅 컨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즘 이제 경영의 분야에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마케팅 개념이 이제 변해왔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보시면 생산 컨셉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자, 제품이란 이야기는 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자, 판매는 만들어 놓은 제품을 어떠한 그 판매하기 위한 어떠한 그 촉진 활동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요 제품 생산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판매 이러한 컨셉에서는 뭐가 없는 겁니까? 고객이란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죠. 고객이란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 것인가 그러한 생각들만 갖고 있고, 아직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케팅 컨셉부터 뭐가 나옵니까? 고객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기 전에 고객이 무엇을 필요하는가를 확인해 보고, 따라서 고객이 필요한 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자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사회적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자체를 경영활동을 통해서 좋게 만들자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우리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특히 이제 판매 컨셉, 그 다음에 마케팅 컨셉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가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케팅 컨셉에서 누가 나옵니까? 고객의 개념이 들어가고 판매 컨셉에서는 고객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팔자. 그러한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판매량 극대화 대 마케팅 컨셉은 판매량 극대화가 아니라 고객의 만족, 이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만족하면 당연히 뭐죠? 판매량은 극대화가 되겠죠. 그죠? 훨씬 더 확대된 개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우리는 뭘로 한다? 4P라는 전략을 사용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프로덕트에 대한 이야기였죠. 프로덕트.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덕트는 단순히 유형의 제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제품이 전달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이 전달되는 과정, 또 전달된 이후 애프터 서비스, 그다음 비포 서비스, 제품이 전달되기 전의 서비스, 그러한 것을 다 고객 입장에서는 제품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왕이면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제품 믹스를 통해서 다양한 뭐죠? 제품을 고객한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 제품 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양성과 비용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제품 믹스를 다양하게 가져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에서 또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브랜드에 대한 얘기예요. 브랜드.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품의 얼굴이라고 돼 있죠. 제품 얼굴. 즉 다른 경쟁사의 유사 제품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이름이나 상징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브랜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브랜드가 창출하는 가치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브랜드 에퀴티, 브랜드 자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광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가격에 대한 얘기죠. 가격, 프라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가격이라는 거는 생산자 입장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이랑 다르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죠?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뭘로 가격을 책정을 합니까? 원가에다가 적정 이윤을 붙여서 이제 가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가격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치예요. 가치로서 가격을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다. 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10,000원짜리다. 그런데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그게 10,000원 이상의 가치가 된다. 그러면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이고, 이게 가치가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9,0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000원 내고 그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자가 보는 거랑 소비자가 보는 거랑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가격을 세 가지 축에서 뭐죠? 고객 측면에서, 그다음에 시간적 측면에서, 제품적 측면에서. 고객 측면에서는 직접 가격 차별, 직접 가격 차별, 간접 가격 차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직접 가격 차별이라고 얘기는 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파는 거. 간접 가격 차별 같은 경우는 제품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가격을 달리 받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제품 측면에서는 묶음 가격이랑 캡틴 프로덕트 가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묶음 가격이라고 얘기하면 뭐죠? 그거 여러분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패스트푸드점에서 그죠? 그 세트로 먹는 거, 그죠? 그다음에 캡틴 프로덕트 가격 같은 경우는 원제품은 싸게 팔고 그 유지 비용을 비싸게 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캡틴 프로덕트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뭐죠, 프린터 같은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프린터 가격은 싸게 팔고 그다음에 뭐 토너, 잉크 가격은 비싸게 받는 거, 그게 이제 캡티브 프로덕트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시간적 측면에서는 침투 가격은 시장에 처음 들어갈 때 가격을 낮춰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이 좋아지면 가격을 점차 올리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침투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키밍 가격은 반대예요. 가격을 처음에 세게 불렀다가 시간이 되면 뚝 떨어뜨리는 거. 특히 이제 IT 제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간적 관점에서는 침투 가격과 스키밍 가격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예. 오늘 이제 얘기할 것은 세 번째 프라이스, 그 P인 그 프로덕션,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프로모션이라는 거는요, 프로모션, 이렇게 또 판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제품과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뭐죠? 고객들한테 정보와 설득 채널을 가동을 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그 판매자의 뭐죠? 주도적인 모든 노력을 우리가 뭐라 한다? 판매 촉진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 어떠한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한테 전달해서 그 고객들이 그 제품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모든 노력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촉진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촉진 활동에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광고, 또 하나는 홍보입니다. 광고와 홍보, 가장 대표적인 촉진 활동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광고하고 홍보, 그죠? 그리고 홍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까? PR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광고하고 홍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광고하고 홍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광고란 말과 홍보란 말을 많이 듣고 있지만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홍보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홍보란 걸 뭐라 그래요? P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PR이 뭐 약자입니까? 뭐라고요? PR이 뭐 약자요? PR은 뭐 약자냐면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PR을 뭐라 그래요? Public Re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ublic Relation. 그래서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Public Relation이지만은 우리가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PR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즉 무슨 말이냐? 기업에서 본사의 정보라든가 본사의 제품을 알리기 위한 어디에? 언론에 알리기 위한 모든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홍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보면 홍보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홍보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그 다음에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완제품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줍니까? 각종 언론기관에 배포를 하면은 언론기관에서 그 내용을 보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만 누구의 입을 통해서 앵커들이 아나운서의 입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홍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고 같은 경우는 뭐야? 과대 광고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과대 광고. 근데 홍보에서는 과대 홍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은 홍보에서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팩트만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 같은 게 할 경우에는 뭐 부사나 그다음에 형용사 이런 걸 많이 안 써요. 우리가 광고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최고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되게 그런 건 과대 광고죠. 홍보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단순히 사실 자체만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홍보가 광고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그 언론기관에서 자기네 제품들을 먼저 다뤄주기를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업의 홍보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광고는 뭐냐? 근데 이런 홍보를 할 때 뭐가 들지 않아요? 돈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기관에서 그 우리 회사의 제품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언론기관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돈을 주지 않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광고 활동이란 건 뭡니까? 기업에서 돈을 사용을 해서 돈을 쓰면서 자사 제품을 고객들한테 알리는 활동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광고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 뭐 유명한 뭐 스타라든가 탤런트들 같은 경우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 하나 찍으면 뭐 엄청나게 돈을 받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대 광고 그런 것들이 광고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지나친 욕심에서 과대 광고라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은 정확하게 그 사실 내용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홍보 같은 경우는 언론기관, 즉 뉴스나라든가 기사 혹은 뭐 TV, 라디오 이런 데서 이제 제품을 먼저 선전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객 입장에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촉진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쿠폰 같은 거 볼 수가 있겠죠. 쿠폰 같은 거. 그 다음에 인적 판매 같은 경우는 예상 고객과 판매원이 직접 접촉을 해서 물건을 파는 거. 뭐 우리가 이제 마트,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시식 코너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이제 인적 판매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명동 같은 데 요즘은 많지 않지만은 명동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저 샘플 같은 거 나눠주고 하죠. 그런 것도 이제 인적 판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라든가 촉진 방법에는 광고, 판매 촉진, PR, 그 다음에 인적 판매, 직접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은 광고하고 홍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광고, 광고, 홍보, 판촉, 인적 판매라는 것 다시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광고하고 홍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촉진 활동은 크게 보면은 풀 정책과 푸시 정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풀 정책과 푸시 정책. 풀이라는 게 뭐예요? 땡기는 거죠. 푸시는 밀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풀 정책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요. PR이라든가 혹은 광고 활동을 통해서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풀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푸시 정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풀 정책은 대상이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예요. 최종 소비자예요. 그런데 푸시 정책은 최종 소비자들이 아니라 누굴 대상으로 해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푸시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뭐냐면 술 같은 거예요. 소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 볼게요. 이제 푸시 같은 경우 이런 거 소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친구 만나고 하면은 뭐죠? 뭐 소주 한잔 할 수도 있고 삼겹살 먹으러 가죠. 그럼 이제 술집에 딱 갔다. 그럼 대부분이 뭐 소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는 뭐 참이슬을 먹겠다. 나는 뭐 처음처럼 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뭐 어차피 둘 다 마시고 나면 머리 아프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그냥 소주를 먹는 거지 뭐 사실은 뭐 특정 브랜드에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삼겹살집에서 제공한 술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삼겹살집에 우리 제품을 많이 집어넣는다면은 우리 제품이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 정책 같은 경우는 최종 소비자한테 우리가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상, 유통상한테 먼저 광고를 함으로써 고객들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푸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비해서 풀 정책 같은 경우는 광고를 누구한테 하죠?
최종 소비자한테 하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한테. 그래서 소비자가 그런 광고 활동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인식도가 좋아지고 좋은 느낌을 갖게 돼서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가 풀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브랜드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거는 뭐죠? 풀 정책을 사용을 하고 브랜드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거는 뭐를 해요? 푸시 정책으로 많이 한다. 대표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게 뭐 소주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 자동차 탈 때 우리가 그 엔진오일 같은 경우 있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냥 엔진오일 갈러 가지 엔진오일 특정 브랜드를 사용 고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푸시 정책의 대표적인 그런 그 뭐죠?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버님 같은 경우, 어머님 같은 경우 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엔진오일 넣으러 갈 때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뭐죠 그 차량 고치는데 그런 데 가서 그냥 하지 그래서 뭐 특정 브랜드를 우리가 고집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즉 브랜드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촉 활동 같은 경우는 풀 전략과 푸시 전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촉진 같은 경우는 소비자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중간상 판매 촉진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중간상 판매 촉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그 소주를 이제 술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운 술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신 냉장고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냉장고에는 우리 회사만 제품만 집어넣더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중간상의 판매 촉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먼저 프로모션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통 경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플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플레이스. 이거는 유통 경로라는 이야기는 요즘은 이제 로지스틱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갈 때 중간 상인을 거쳐서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유통 경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유통 경로에 있는 사람들이 도매상이라든가 소매상, 그다음에 브로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유통 경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이제 소비자들이 생산자들이 이런 중간상을 사용을 하느냐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거래 효용, 경제성, 시간의 효용, 장소 효용, 소유 효용성 때문에 우리가 중간 상인을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래 경제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보실게요. 여기 생산자가 있고 여기 소비자가 있죠. 그러면 생산자가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몇 번 움직이게 됩니까? 3번 움직이게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도 3번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생산자는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3번 움직여야 되죠. 또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자를 만나기 위해서 몇 번 움직이게 됩니까? 3번씩 움직여야 돼요. 한 번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뭐를 의미하죠?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 중간상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만 움직였을 때 세 명의 어떤 그 거래 파트너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세 명의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몇 번만 움직이면 돼요? 한 명만 움직이면 되니까 여기서는 3명 움직였죠? 3번 움직였죠? 그러니까 2번만큼의 뭘 우리가 절약할 수가 있어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유통업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유통업자라고 얘기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를 얘기해요? 도매상, 소매상, 브로커를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거래 경제성입니다. 거래 경제성. 그 다음에 시간의 효용성 같은 경우는
생산되는 시점하고 소비되는 시점이 다를 경우에 이런 중간상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그 차이가 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쌀 같은 경우는 벼는 언제 납니까? 수확을 가을에 하죠.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은 우리는 쌀 소비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합니다. 그건 뭐죠? 생산하는 시점이랑 소비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데 중간상을 통해서 우리가 중간상들이 가을에 쌀을 많이 사다가 봄하고 여름하고 겨울에도 유통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생산과 소비의 시점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편리하게 뭐 할 수가 있다?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장소 효용성. 이건 또 생산하는 장소랑 소비되는 장소가 다르더라도 이런 중간상을 통해서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다음에 소유형상 같은 경우는 그 이 중간상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소유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한다? 중간상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유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유통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시간상, 장소상, 형태상 세 가지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즉 생산되는 시점, 생산되는 장소, 생산되는 형태와 소비되는 시점, 소비 장소, 소비되는 형태가 다를 때 이런 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뭐다? 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한 유통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 우리가 중간상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거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다음 이제 3절에서는 마케팅 전략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까지 이제 얘기했던 것이 이제 마케팅이 무엇이다라는 개념과 그러니까 마케팅이 소비자를 생각해서 소비자의 원치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활동이고 그러한 활동을 할 때 4P라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4P가 Product, 그 다음에 Price, 그 다음에 Promotion, 그 다음에 Place 네 개로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뭐죠? 이제 대면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어저께 소식에 의하면 이태원에서도 뭐 그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한번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제가 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게 다음 주까지이기 때문에 먼저 점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5점으로 먼저 다 입력을 하고 나중에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9주차 경영원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